상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만약 당신에게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태로운 선택의 기로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어쩌면 오라버니와의 결합을 택해야만 한다면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시겠습니까? 오늘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고대 왕실의 한 여인, 코야가 마주했던 충격적인 운명에 관한 것입니다. 그녀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의 삶을 넘어 한 국가의 운명과 왕실의 존속을 결정했던 거대한 역사의 파노라마였죠. 이 이야기는 단순히 흥미로운 가십거리를 넘어섭니다. 우리가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오라버니와의 결혼이라는 파격적인 소재가 던지는 원초적인 궁금증은 물론이고요. 한 개인의 지극히 특별한 선택이 어떻게 거대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고 한 국가의 운명을 좌우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제공할 겁니다. 인간의 본원적인 욕망, 권력의 속성, 그리고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가 고대 사회의 엄격한 틀 안에서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함께 탐구해보는 시간이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운명의 서막을 열었던 코야라는 인물과 그녀가 살았던 시대로 함께 떠나볼까요? 코야는 찬란하지만 동시에 엄혹했던 고대 왕실의 일원이었죠. 화려하면서도 엄숙함이 감돌던 궁궐의 풍경 속에서 그녀의 삶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길을 걷고 있었을 겁니다. 당시 왕실에서의 혼인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사랑이나 감정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오히려 국가 간의 중요한 정치적 동맹을 맺거나 혹은 왕실의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여 정통성을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죠. 고문서에 기록된 것처럼 왕실의 혼인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전략이자 의무였습니다. 한 왕녀의 결혼은 곧 국경의 확장이나 평화 조약의 상징이 되었고, 왕자의 배필은 다음 세대 왕조의 안정적인 계승을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으니까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과연 오라버니와의 결혼이라는 파격적인 선택이 어떻게 논의될 수 있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적, 문화적, 그리고 정치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고대의 왕실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늘 권력 다툼과 외부 세력의 위협에 시달리는 불안정한 곳이었습니다. 왕실의 혈통이 끊긴다는 것은 곧 왕조의 몰락을 의미했고, 이는 국가의 존망과 직결되는 문제였죠. 코야가 살았던 시대 역시 이러한 위기감에 휩싸여 있었을 것으로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 작은 배처럼 왕실은 존속을 위해 필사적인 방법을 모색해야만 했을 겁니다. 이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왕실 내부의 혈통을 보존하고 권력을 공고히 할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때로는 금기시되는 선택까지도 고려되었던 것이죠. 어린 코야가 왕실의 후계자로서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주변 인물들의 무거운 시선 속에서 성장했을 모습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왕실 회의에서는 늘 권력 다툼과 외부 위협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테고요. 우리는 이제 그 복잡하고 미묘한 시대의 흐름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고대 왕실의 후계자 코야가 마주했을 불안정한 시대 상황과 무거운 운명의 그림자를 엿보았죠. 겉보기엔 화려했지만 사실 왕실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위태로운 배와 같았습니다.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코야에게 어떤 폭풍우가 몰아닥쳤을지 더욱 깊이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과연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던 선택의 압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고대 왕실은 늘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자신들의 존재를 증명해야 했습니다. 왕자를 둘러싼 암투는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각 세력은 저마다의 이익을 위해 끊임없이 대립했죠. 왕실 내부의 권력 다툼은 외부의 위협만큼이나 치명적이었습니다. 강력한 왕권이 흔들리면 그 틈을 노리고 수많은 세력들이 봉기하거나 외세가 침략해 들어오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었으니까요. 왕실의 어른들과 대신들은 늘 이러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밤잠을 설치며 국가의 안위를 걱정했을 겁니다. 더욱이 당시 왕실은 혈통 단절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왕실의 혈통은 단순한 가족의 계보를 넘어 왕조의 정통성과 신성함을 상징하는 핵심적인 요소였죠. 만약 왕실의 순수한 혈통이 끊긴다면 이는 왕조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심지어는 국가의 존망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마치 거대한 나무가 뿌리째 흔들리는 것처럼 혈통의 위기는 왕조 전체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었죠. 이 때문에 왕실은 어떻게든 혈통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의 안정적인 계승자를 확보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부었을 겁니다. 밤늦도록 홀로 궁궐을 거닐며 창밖의 고요한 풍경 속에서도 마음속 깊이 휘몰아치는 불안과 책임감에 잠 못 이루는 코야의 모습이 그려지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압박 속에서
오라버니와의 결혼이라는 파격적인 선택이 불가피한 생존 전략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왜 하필 오라버니였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왕실 내부의 권력을 가장 확실하게 결집하고 외부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강력한 구심점을 마련하는 동시에 가장 순수하고 확실한 왕실 혈통을 보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었을 겁니다. 혈연적으로 가장 가까운 관계를 통해 왕실의 단결을 꾀하고 후계 문제를 안정적으로 해결하려 했던 것이죠. 물론 이러한 결정은 개인의 감정이나 도덕적 가치와는 거리가 먼 지극히 냉철하고 전략적인 판단이었을 겁니다. 코야에게 오라버니는 단순한 형제가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왕실의 권력 구조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을 테고 국가의 대의를 함께 짊어져야 할 동반자이자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의 굴레였을지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친밀함과 사회적 역할 사이에서 오는 어색함, 그리고 그 관계가 국가의 명운과 얽혀 만들어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게감은 코야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을 겁니다. 왕실의 어른들과 대신들은 아마도 코야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선택의 당위성을 역설했을 겁니다. 국가의 존망과 왕조의 미래를 위해 개인의 희생은 불가피하다는 논리가 그녀를 옥죄었겠죠. 위협적인 외부 세력의 침략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혹은 왕실 내부의 불화가 심화될 때마다 코야를 향한 압박은 더욱 거세졌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몰아치는 바위처럼 그녀는 이 모든 것을 홀로 감당해야 했을 테고요. 이제 코야는 이 거대한 운명의 갈림길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그녀의 결정은 과연 왕조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까요? 결국 코야는 역사의 부름 앞에서 그리고 왕조의 절박한 생존 앞에서 모두가 숨죽여 지켜보던 그 운명의 선택을 내리고 맙니다. 그녀가 택한 길은 바로 오라버니와의 혼인이었죠. 개인의 감정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 결정은 사실 당시 고대 왕실이 처한 위기와 맞물려 불가피하게 도출된 가장 현실적인 해답이었을 겁니다. 마치 거대한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가장 튼튼한 기둥을 세우는 것과 같은 이치였달까요? 물론 이 결정이 모든 갈등을 마법처럼 해소한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아마도 왕실 내부에는 여전히 불편한 시선과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을 테죠. 하지만 코야는 그 모든 것을 묵묵히 감내하며 왕비로서 혹은 왕실의 중요한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다해냈을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주어진 운명에 순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그 운명을 받아들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한과 책임을 통해 왕조를 지켜내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었죠. 이처럼 코야의 혼인은 단순한 개인의 결합을 넘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으로 기록되었죠. 후대의 사관들은 과연 그녀의 선택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마도 많은 역사가는 코야의 결단을 왕조의 생존을 위한 지극히 냉철하고 전략적인 한 수로 보았을 겁니다. 그녀의 희생으로 당면했던 혼란은 진정되었고 왕실의 혈통은 안전하게 이어질 수 있었으니까요.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 표류하던 배가 굳건한 등대를 만나 항로를 되찾은 것처럼 그녀의 혼인은 왕조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가 되었던 거죠. 물론 이러한 선택이 마냥 순탄한 미래만을 가져다주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의 씨앗을 품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코야의 결단이 없었다면 왕조 자체가 존속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녀의 결혼은 단순한 혈통 유지를 넘어 외부 세력의 개입을 차단하고 내부의 권력 다툼을 잠재우는 강력한 정치적 안정장치로 기능했습니다. 이는 마치 복잡한 실타래를 과감히 잘라내어 국가의 위기를 해소하는 것과 같았을 겁니다. 동시대 다른 왕실에서도 이와 유사한 어쩌면 우리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혼인 사례들이 종종 발견되곤 합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왕실의 혼인이 개인의 감정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외교적, 정치적 행위였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증거죠. 하지만 코야의 사례는 그 중에서도 특히나 더 극적이고 비장한 의미를 지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주어진 운명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능동적으로 역사의 방향을 틀어버린 주체적인 인물이었으니까요. 역사는 그녀의 선택을 단순한 비극이 아닌 국가의 위기 앞에서 빛난 한 여인의 숭고한 의지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코야의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선택이 후대에 미친 영향은 실로 막대했습니다. 그녀의 자손들이 왕위를 잇고 왕조가 번성하는 모습을 상상해보면 그 모든 영광의 시작점에는 코야의 고뇌와 결단이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폐허가 된 옛 궁궐터나 남아있는 유적지들을 바라볼 때면
그 견고한 초석을 놓았던 한 여인의 굳건한 마음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마치 오랜 세월 비바람을 견뎌낸 거대한 바위처럼 그녀의 존재는 왕조의 역사 속에서 묵묵히 그 무게를 지탱하고 있었던 거죠. 코야의 이야기는 비록 수천 년 전 고대의 일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주는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개인의 행복과 거대한 사회적 대의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 선택이 가져올 무게를 기꺼이 감당할 준비는 되어 있을까요? 때로는 상식적인 도덕관념이나 개인적인 욕망을 넘어서는 선택이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꾸어 놓기도 한다는 사실을 코야의 삶이 묵묵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선택, 운명, 그리고 역사의 불가피성에 대한 깊이 있는 사색을 우리에게 남겨주는 것이죠. 한 여인의 용기와 결단이 어떻게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고 또 후대에 이르러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지 그 복합적인 질문들을 끊임없이 되새기게 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이면에는 이처럼 평범하지 않은 선택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며 빛났던 수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처럼 파격적인 선택이 역사를 바꾼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역사의 이면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